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 41쪽입니다. 연습 문제 1번. 그림의 높이가 H인 점 A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연직면상의 궤도를 따라 운동하여 높이가 H인 점 B를 지나서 수평면상의 점 C를 지나는 순간입니다. 여기 H 부분에 A를 가만히 두었다. 여기 이거 먼저 체크해 두세요. 가만히 놓았다. 글씨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가만히 놓았다를 보면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처음 속도가 0이다라는 걸 캐치를 좀 하기요. 자, 운동하여 높이가 H인 점 B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새로운 속도가 또 있겠죠. 수평면상의 점 C를 지나는 순간까지 있습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2배입니다. 이건 우리가 방정식 하나 세울 때 쓸 수 있는 조건이겠네요. 자, 라지 H를 대문자 H를 소문자 H로 표현하세요. 자, 물체의 크기랑 마찰과 공기저항을 무시한다. 여기서도 놓치면 안 될 게 있죠. 자, 이런 역학적인 상황에서 마찰과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떤 거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 있다는 조건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학적 에너지를 다시 한번 뭐였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값이죠.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상황에서 작용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지까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속도 v로 움직이는 질량 m자인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이만큼 가지고 있고 저장하고 있고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에서 높이 y만큼 있는 물체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또 저장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야 되니까 각각 상황에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각 포인트별로 A점, B점, C점별로 역학적 에너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자, A는 운동 에너지가 처음 어떻죠? 처음에 정지에 있죠? 그러니까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얼마겠어요? 0이 되겠죠? 자, 운동 에너지가 0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자, 질량이 나왔나? 질량이 안 나왔네. 근데 그냥 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중력 가속도는 g일 거고 높이가 대문자 h만큼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이만큼.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딱 이만큼 있겠네요. 그 다음에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볼게요. 자,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때는 속도가 이제 있을 건데,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2분의 1 mv 제곱이랑 예를 들어서 여기를 v라고 하고 여기를 v 프라임이라고 두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v에 대해서 풀라는 말이 없거든요. 속도에 대한 정보가 없고 조건도 없고, 그리고 비교하는 게 운동 에너지 이 단어 자체를, 이 개념 자체가 2배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속도를 v랑 v 프라임으로 안 만들고 여기 B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EK라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EK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맨 처음에 속도가 V0는 0 또는 정지라고 해가지고, 자, V를 변수로 만드느냐 아니면 운동 에너지 그 자체를 변수로 만드느냐, 그거에서 처음에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속도에 대한 정보나 조건이나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없고,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 자체에 대한 힌트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를 하나의 미지수로 두고 풀도록 하겠어요. 만약에 틀리면 속도를 미지수로 잡으면 돼요. 근데 속도를 미지수로 잡았다고 했었을 때, 안 잡았다고 했었을 때 어떤 우리가 조건을 못 쓴다는 그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자체를 미지수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EK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몇이죠? 높이가 소문자 h네요.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EK 프라임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평면인가요? 여기가 수평면에서의 높이가 없기 때문에 높이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게요. 참고로 여러분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을 어디로 잡는지는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건데, 왜냐면 여기가 어쨌든 지구 위에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포텐셜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고려를 해야 되냐면 지구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고려를 여기도 해줘야 돼요. 지구 반지름도. 그러면 사실은 mgh 더하기 지구의 반지름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설정을 안 하고 우리 멋대로 여기 부분을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기준을 잡는 이유는, 우리가 궁금한 건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 문제 풀 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소거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소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임의의 높이를 또 설정을 해놓고 포텐셜 에너지를 잡아도 어차피 이 부분은 역학적 에너지 비교하면서 약분이 돼요. 소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영향을 안 끼칠 것 같은 역학적 에너지를 쭉 써도 어차피 소거될 것 같은 경우에서는 기준점을 안 잡아도 됩니다. 여기를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잡을게요. 친절한 설명은 고등학교 2학년한테는 수평면의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으세요 라고 이제 주는데, 불친절한 건 포텐셜 에너지 자체도 너네 알아서 잡으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가 센스 있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맨 아랫부분을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각각 포인트에서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뭘 할 거냐면 조건에 있는 문제를 써볼게요. 첫 번째,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이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즉 여기 있는 EK 프라임이 B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2배가 돼야 얘가 나온다는 뜻이죠. 참고로 이렇게 문장에 약한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좀 체크를 하세요. 물체 뭐뭐뭐는 그리고 뭐의 2배이다 라고 나왔을 때 이렇게 하세요. 운동 에너지는 이코를 쓰고 의에는 곱하기를 두세요. 그러면 이제 문장을 공식으로 만드는 게 쉬워집니다. 뭔가 물어본 거, 운동 에너지는 C의 운동 에너지는 에다가는 이렇게 이코를 두고, 그 다음에 뭐뭐의 2배이다 할 때는 에에 곱하기를 두면 좋다. 그럼 저기에 따르면 자, C의 운동 에너지는 이퀄 쓰고,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G의 2배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문제에 있는 조건을 하나 썼으니까 또 하나 뭘 쓸 수 있냐면 모든 마찰과 공기저항은 무시한다라는 조건을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제 만들 수 있겠어요. 저 조건을 써서. 그럼 뭐부터 쓸 거냐면 B의 역학적 에너지가 C의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는 정보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식을 만들었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C의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뭘 쓸 거냐면 여기 위에서 만들었던 하나의 식 있죠. 얘를 써먹어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EK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아예 끝낼 거예요. 그럼 EK 더하기 MGH는 EK 프라임은 EK의 2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 식을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EK를 양변에 빼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EK는
mgh다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운동 에너지의 공식이 mgh입니다. 그게 아니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미지수로 뒀잖아요. 그러니까 저 점에서 운동 에너지의 그 크기는, 그 양은 mgh랑 같습니다 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공식이 mgh다라는 게 아니고 운동 에너지 자체의 값이 mgh라는 값과 같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죠? 네 번째 풀이. 그 다음 우리가 뭘 안 썼냐면 B랑 C는 비교를 했는데요. A의 역학적 에너지를 아직 안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한번 써먹어 볼 거예요. 우리가 이 K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A랑 B랑 같다고 한번 두고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만들어지겠어요. A의 역학적 에너지가 B의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였죠. 대문자 h였죠. 그 다음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몇이에요?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얘가 같다고 해줘야겠죠. 2K 더하기 mgh. 근데 2K가 방금 얼마라고 했어요? 이 값의 크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mgh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mgh가 있으니까 얘를 정리를 해주면 mg 대문자 h는 이 mgh가 된다는 뜻이고, 우리는 대문자 h를 소문자 h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서 똑같은 값을 약분을 해줍니다. 그럼 답이 나오네요. 따라서 대문자 h는 소문자 h 높이의 2배입니다 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있는 각 문장에서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조건을 얻고 근거를 찾고 그 문장들의 조건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고 풀어주는 과정이었어요. 연습 문제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2번 봐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점 P에서 맨 위 점에서 물체를 가만히 넣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가만히 넣었다. 속도가 0이다 라는 뜻이겠죠. 처음 속도가. 그 다음에 그 공이 점 Q를 지나서 수평면에 도달했습니다. P랑 Q 사이의 거리가 2h고 Q랑 수평면 사이 거리는 h입니다.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세요. 얘네 좀 친절한 문제네요. 수평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으로. 난리 났네. 수평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큰일 났나 본데. 수업해야 돼.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인데 수평면에서 이렇게 잡아줬어요. 왜 여기서 얘를 0으로 잡냐면 어느 부분을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아도 상관없는데 여기를 0으로 잡으면 여기를 0으로 잡아도 방정식 만드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래요. 어차피 약분되니까, 어차피 소거되니까 다른 데를 잡아도 여기 아무 의미 없이 여기 부분을 mgh라고 잡아도 아니면 뭐 h'이라고 잡아도 어차피 여기는 우리가 방정식 만들 때는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소거되거든요. 그래서 수평면을 기준적으로 잡습니다. 아니면 센스 있게 상황에 따라서 0으로 잡아도 됩니다. 자, Q와 수평면 사이의 거리는 h입니다. 자,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보세요. 다 있었고요. 다 써봤고요. 지금 정신이 없네요. 밖에 좀 시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풀지? 자, 먼저 이거 하나하나 놓치지 맙시다. 공기 저항 무시합니다. 어차피 뭐 빗면이랑 접촉한 건 없으니까 마찰에 대한 건 고려 안 해도 되고
공기 저항이 무시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시킬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문제라는 뜻이니까 각 지점마다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써보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를 각 지점마다 또 써볼게요. 일단 P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몇이죠?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 0.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몇이냐면 기준점을 수평면으로 뒀으니까 여기 지면부터 높이까지 다 해줘야겠죠. 그러면 중력 곱하기 높이 EH 이만큼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Q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뭐 있겠죠?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의 높이 H만큼 이렇게 이제 두면 되겠어요. 프라임 두 번째 썼으니까. 그러면 기억이 벌써 하나가 풀려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P에서가 Q에서의 이거 봐,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수평면에서 여기 높이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H가 아니고 몇이겠어요? 3H겠죠. 여기 조심. 그 2배가 아니고 3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니은 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자, Q에서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몇 배냐고 물어봤는데 얘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자 방정식을 만들어야 얘에 대해서 정리가 되겠죠? 어떤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하나의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고 만들기 위해서 각각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정리를 해볼게요.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0이고 포텐셜 에너지가 3mgh잖아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이만큼 나오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줘요. 그러면 3mgh는 EK 프라임 더하기 mgh만큼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EK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가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 뭘 물어봤냐면 이 운동 에너지가 그 지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몇 배냐고 물어봤는데 그럼 이렇게 가야겠죠. mgh 저 덩어리 있잖아요. 이 mgh 덩어리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요. 저 mgh가 Q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E 곱하기 포텐셜 에너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문장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볼까요? 운동 에너지는 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이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이다 라고 했으니까 니에는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Q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몇 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문장 적을 때 수평면에 적고 또 해줄걸. 이렇게 해볼까요? 수평면을 원점이라고 두겠습니다. 보통 5라고 둘게요. 5라고 두니까 수평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뭐 크게 뭐 저기서는 있겠죠.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 세로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기준점을 저기로 뒀잖아요. 포텐셜 에너지는 0. 자 그리고 이 문제는 공기 저항이 무시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수평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또 뭐예요?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필요한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뭘 써보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mg 3h 예. 그러면 얘랑 P의 역학적 에너지랑 수평면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고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평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 이렇게. 그 다음 또 뭐 써보지? 그 다음 뭘 써볼까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얘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 궁금한 게 Q에서랑 수평면에서의 운동 에너지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Q에서의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요. 그리고 이제 크기 비교하면 되겠네요. 자,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몇이라고 했었냐면 EmgH라고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이 수평면에서 운동 에너지랑 Q점에서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수학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되니? 자, EK2'은 3mgh인데, 그러니까 얘를 이 덩어리를 이 EmgH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 곱하기 우리는 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2가 없죠. 2 만들어주고 mgh를 해줘요. 근데 2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2분의 1을 뒤에 곱해주면 2랑 2분의 1이 약분되니까 3mgh가 남으니까 얘가 이제 보존이 되죠. 이 값이. 자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해주면 2분의 3에 2mgh가 되고, 이 2mgh는 EK'이잖아요. 짠,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평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Q점에서 운동 에너지의 2분의 3배입니다.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2번까지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3번 풀어볼 거예요. 그림은 연재기로 운동하는 물체가 점 P랑 Q를 지나고 점 R에서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얘는 수평면에서 던진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 던져가지고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연지기로 운동하는 물체가 점 P랑 Q를 지나서 R까지 가서 정지했습니다. 속도가 0이 됐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인 겁니다. P랑 Q 사이의 높이 차는 H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나왔어요. 변화량은 P에서가 Q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의 3배이다. 변화량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식을 또 만들어 줘야겠네요. 이 구간까지 변화량이 이 구간에서의 변화량 곱하기의 3배이다. 그 다음에 그 높이차를 h로 나타내 보세요. 물체의 크기와 공기저항을 무시한다. 보세요. 공기저항 무시한다. 이기 때문에 공기저항이 무시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건 각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먼저 써보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속도에 대한 정보나 조건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각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이 문자 자체로 적을게요. 그래서 처음 나온 P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EK라고 하고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EK 프라임이라고 하고 정지 상태는 운동 에너지가 이제 0이겠지만 일단 여기를 2 프라임이라고 두겠습니다. 저기를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 포텐셜 에너지를 정해줄 건데 사실 포텐셜 에너지를 써줄 때는 여기가 수평면이 아니니까 0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게 여기 수평면에서요 여기까지를 H0라고 둬보세요. 아닌가? 내가 해줄까? 내가 차라리 이걸 해주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수평면을 굳이 안 두고 내가 센스 있게 여기를 기준적으로 둬도 풀리는 거를 여러분이 시킬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우리가 전 문제나 아니면 예제 문제에서 풀었을 때 수평면을 기준점으로 두고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뒀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그 기준점을 내 맘대로 두거나 아니면 꼭 수평면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점에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뒀을 때 풀리냐를 여기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면 수평면이 여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수평면에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둬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평면에서 저기 P점까지 공이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그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의 높이를 H0라고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평면을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뒀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P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몇이 되냐면 H0만큼 떠 있으니까 이만큼 돼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Q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몇이 되겠냐면 중력 써주고 높이가 얼만큼 떠 있어요? H에서 H0만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떠 있죠.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의 또 포텐셜 에너지를 써주면 중력과 속도에 또 어떻게 써져요? 높이가 이번 여기서는 높이가 안 나왔네요. 지금 우리가 문자를 하나 만들어주죠. 미지수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저 지점에서의 높이는 자, 수평면에서 Q점까지의 높이에 그 다음에 우리가 미지수로 둔 저 높이까지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다 썼으니까 그 다음에 할 건 역학적 에너지를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보존 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보존 법칙도 써보고 그리고 이 문장에서 변화량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순서는 상관없는데 각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인데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몇이냐면 EK 더하기 mgh0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EK 프라임 더하기 mgh 더하기 h0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각 지점을 프라임, 투 프라임이라고 뒀으니까 굳이 얘를 이렇게 안 해도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면 이렇게 둘게요. 여러분 편할 대로 식 쓰세요. 이렇게 써야겠다. 나는 P점, Q점, R점 그 다음에 프라임, 투 프라임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이건 각자 개성대로 0 더하기 H0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써줬고, 그리고 나와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쓸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저 변화량에 대한 정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변화량은 뜻이 뭐라고 했었어요? 자, 문자로는 델타를 쓰고 이 변화량은 나중 양 빼기 처음 양이라고 했어요. 자, 그거 생각해서 해볼게요. 자, P에서 Q까지, 그러면 얘 P가 처음이고 Q가 나중이라는 뜻이니까 Q에서 운동 에너지 빼기 P에서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Q가 처음, R이 나중. 철저하게 이 문장 그대로 써줘야 돼요. 막 여러분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그걸 변화량이 한다, 그렇게 정의하면 안 되고,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 빼기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에서 Q점까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Q가 나중이에요. Q가 나중이니까 나중 빼기 처음, 2K 프라임 빼기 2K가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을 해요.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0 빼기 2K 프라임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이 이퀄이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얘의 3배이다 라고 식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이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의 3배이다. 이렇게. 그럼 어떤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2K 프라임 빼기 2K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K 프라임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2K 프라임이랑 2K의 관계식이 만들어지네요. 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 이 조건을 써줄 거예요. 또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요. 해볼까요?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 볼까요? Q에서 역학적 에너지랑 P에서 역학적 에너지 같을 거고, 하나씩 하나씩 써봅시다. 좀 필요한 것대로. 그러면 먼저 P에서 역학적 에너지랑 Q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는 거로 한번 해볼게요. P에서 역학적 에너지랑 Q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그러면 식이 2K 더하기 MGH 제로는 2K 프라임 더하기, 그리고 여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전개를 할 거예요. H 더하기 MGH 제로 이렇게. 자, 그러면 MGH 제로가 싹싹 이제 약분이 되니까 2K랑 2K 프라임 더하기 MGH가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K랑 2K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정식에 얘를 써먹을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2K 자리 대신에 이 값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EK 프라임이 되고 2K 프라임이 남고 MJH 이렇게. 그리고 이제 풀어주면 2K 프라임 곱하기 3은 MGH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만들 수 있을까요? 또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볼까요? Q에서 역학적 에너지랑 얘 아직 안 썼잖아요. 우리는 이제 Y에 대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높이
P차를 H로 표현해라. 얘랑 얘랑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야?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R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같다고 풀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EK 프라임 더하기 MGH 더하기 MGH 제로는 MGH 더하기 MGH 제로 더하기 LGY. 그럼 이제 어떻게 약분이 돼요? 마찬가지로 MGH 제로 MGH 제로 약분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예요? MGH 제로는 우리가 수평면을 0으로 지금 기준점을 잡았는데 우리가 운동 해석할 때 MGH 제로는 방정식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소거되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여기 부분을 굳이 기준점을 0으로 안 둬도 된다. 기준점을 안 둬도 된다. 만약 우리가 여기 H0라고 안 두고 어차피 얘가 약분이 소거가 되니까 얘를 만약 0으로 뒀다면 식이 좀 더 깔끔해졌겠죠. 여러분들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냐면 이 지점으로 기준점을 잡고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둬도 방정식 풀이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싶으면 그렇게 앞으로 잡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평면을 그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으면 약간 식이 안 매끄러워지고 약간 좀 지저분한 게 생긴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풀 때 포텐셜 에너지를 기준점을 센스 있게 어느 부분을 잡고 어디를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느냐를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서 앞으로 잡아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는 MGH도 약부 소거가 되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가 돼요? EK 프라임은 MGY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자, EK 프라임은 뭐예요? 여기에 따르면 3분의 MGH잖아요. 그래서 이 EK 프라임이 3분의 MGH니까 이렇게 같고 그다음에 양변에 MG가 있으니까 약분을 해줘서 저기 어디야? 뭐가라고 했어? Q에서 R까지 높이차 저 Y는 몇이 된다는 뜻이에요? 3분의 H가 된다는 뜻이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서의 교훈은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는 건 내 마음이다. 네, 센스 있게 그리고 근거 있게 잡아야 된다. 여기를 0으로 잡으면 여러분들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변화량은 딱 그 정도 개념, 딱 우리가 공부했던 이 공식 써가지고 식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 부분이 이 문장을 방정식으로 바꾼 부분이 이 단계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공기저항을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려면 먼저 각 지점마다 역학적 에너지를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방정식을 만들어줘서 그리고 문제에서 줬던 조건 하나를 활용해가지고 방정식을 풀이하는데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연립하는데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요. 연습문제 3번까지 풀어봤어요. 연습문제 4번은 숙제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힌트를 좀 줄게요. 이 문제는 기억니은 디귿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충격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R자의 평균값을 물어본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어떤 거를 떠올리면서 푸냐면 먼저 운동에너지의 공식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점, 그 다음에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랑 같고 아니 충격량 자체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랑 같고 그 다음 또 그 충격량은 힘 곱하기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곱한 거랑 같고요. 그런데 만약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평균 힘을 쓴다고 했었어요. 그럼 그 공식이 맞다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식 두 개를 가지고 연습 문제 4번을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